자, fx 플러스 2면 x 자리에 그냥 x 플러스 2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일단 써. 8 곱하기 x 플러스 2는 그대로 쓰고 이것도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써. 쓰고 나면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는데 a의 x승이 공통인수잖아. 그래서 모양을 a의 x승을 묶는 형태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a의 x승이랑 a 제곱이랑 곱한 거니까 8a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넘어오면서 2a가 되는 거고 쟤 넘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0이 되는 건데 지수함수는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지수함수 생긴 모양이 이거였잖아.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0과 1 사이에 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절대로 0에 닿진 않았지. 곱한 게 0이 되려면 이쪽에 있는 게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쟤네들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4, 2, 8에 2, 2에다가 1,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a가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택하는 거겠지. 따라서 F3은 2분의 1에 3승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8분의 1이 되겠죠. 자, 주어진 함수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무조건 Y 절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땡땡땡땡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그 문제는 무조건 Y절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그래프 개형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치, 감소함수죠. 얘는 감소함수고 문제에서 원하는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 그림 자체가 자 감소가 위로 볼록 감소야 아래로 볼록 감소야? K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점근선이 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돼버리면 밑으로 꽂아서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건 거지. 감소하는 형태가.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 문제는 Y절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Y절편이 0보다 큰 쪽에만 있으면 이렇게 돼서 점근선이 밑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Y절편의 좌표를 찾으면 제 0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 2의 6승에다가 플러스 K가 나오네.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걸쳐져 있어야 하는 거지. 0에 딱 닿아도 괜찮아. 이렇게도 괜찮지. 어차피 3, 4분면에만 안 걸치면 되는 건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와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럼 그림을 그려. 이게 수능 기출문제라고 그냥 나와 있다고 해서 쫄지 말고 그림을 그려요. A가 1보다 크네. 증가함수. y는 루트 3.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자. 그 다음 4,0에 대하여 OA와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OA 이렇게 그려주고 그거랑 AB랑 수직이래. 이렇게 수직이 되겠다 그었더니 여기에 4,0이 있다는 거잖아. 여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 좌표의 x값을 구할 수 있을까? 미지수가 나오게는 구할 수 있지. a의 x승이 루트 3이니까 이걸 로그로 바꾸면 x는 뭐가 돼? 로그 a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a와 얘의 기울기는 4 빼기 로그 a의 루트 3이고 y 값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곱하기
0,0과 제의 기울기는 로그 A 루트 3이랑 루트 3.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얘를 풀면 되겠네. 이거 물어보시면 저거 씩 세웠어요? 45번 물어보신 분? 네, 그러면 다시 4에 로그 A의 루트 3이랑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3이랑 똑같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없애가지고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그냥 딱 눈에 보이네. 얘랑 얘랑 곱해서 3 나오려면 1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루트 3이 1이 되는 경우 괜찮겠다. 또 뭐가 있어? 저 곱해서 3 되는 거. 얘가 3이어도 괜찮지? 그럼 3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보여가지고 굳이 2차식 형태로 치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놓은 거야. 얘가 1이면 1 곱하기 3이고 얘가 3이면 3 곱하기 1이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A가 루트 3이고 이때 A가 몇이에요? A의 3승이 루트 3이니까 A는 루트 3의 3분의 1승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3의 6분의 1승이 되는 거지. 2분의 1승이 3분의 1승인 거니까. 네. 그러면 이때 궁금한 거. 자, A 값들의 곱을 전부 다 구하십시오. A 값들의 곱은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3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에서 3의 6분의 4승, 즉 3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지. 자, 틀린 사람들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보자. 그래프를 찬찬히 그려가지고 애들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얘는 얘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이거는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나오지? 그렇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얘는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지? 그렇지. 0,1을 지나지. 이렇게 0,1을 지납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내려서 그래프를 싹 그려주면 요 이만큼이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얘랑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넘어가고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는 애니까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그죠? 똑같이 기울기가 얘가 움직인 걸 보면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만큼 잡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 점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저 점도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란 말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둥근 부분을 메꿔서 하나의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평행사변형 넓이로. 이게 평행사변형 넓이로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데 밑변의 길이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얘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아까 이만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거리가 2루트 2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높이는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건데 평행한 두 선분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공식 아까 얘기해줬지. 예전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루트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을 하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들을 빼주면 둘 사이 거리가 나온다 그랬어. 루트 2분의 2가 높이가 됐네. 그럼 다 끝났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자, 이거 하나도 안 어렵고 지금부터 계속 반복되는 패턴 문제야. 그러니까 진짜 한 개도 안 어려우니까 이거 못 푸시면 되게 곤란해요. 문제가 등장하면 일단 밑이 더 작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밑이 더 작은 애를 하나로 치환을 할 건데 딱 봐도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2의 제곱의 x승. 근데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지. 얘도 뜯어. 2의 1승에 2의 x승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t제곱 빼기 2t로 문제를 바꾸는 거야. 그런데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남아. 무조건 치환하면 범위가 남아. 얘가 얘니까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 t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 x에 0 넣으면 1이고 그렇지. x에 2 넣으면 4가 되니까 t의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밑이 2여서 증가함수잖아. 밑이 2여서 증가함수니까 0 넣는 게 제일 작고 2 넣는 게 제일 큰 거야. 만약 감소함수였으면 그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 상태란 말이지. 따라서 얘를 분석하면 근이 요렇게 될 거고 1부터 4까지 볼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1 넣었을 때 최대는 4 넣었을 때가 돼서 t값이 1이면 마이너스 1 이것이 최소값이고 t값이 4면 4, 16 빼기 8 얘가 최대값이 돼요 라고 풀면 끝나요. 어려운 거 없지? 응, 밑에 거 두 개 해보세요. 55, 56 자, 이 156번 같은 거 애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일단 3의 x승이 t가 된다는 건 다 알 거야. 그래서 식이 t제곱 플러스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t가 되겠지? 그래서 3kt 플러스 3으로 바뀌고 반드시 범위가 설정돼야 돼. t는 0보다 큽니다. 그런 다음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이차함수 문제 푸는 방법을 떠올려야 돼. 공수원에서 나올 거야. 축이 뭔지 몰라. 지금 얘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해서 얘거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t가 0보다 크다가 여기서 이렇게 0보다 큰 쪽을 발견하게 될런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k 해놓고 0이 이쪽에 있을런지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앞에 케이스라면 0보다 클 거니까 이쪽을 볼 거고 만약에 이때 케이스라면 요만큼이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갖게 될 텐데 중요한 게 있어. t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0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보겠다라고 했던 이 범위 내에 최소값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수는 굉장히 조밀하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0일 때가 제일 밑인 것 같은데 0이 안 들어가면 0보다 아주 조금 옆에서 나오는 함수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아주 조금을 내가 모르는 거야. 0.0000001일지 0.00001일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이 그래프일 경우는 최소를 구할 수 없으니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당연히 K는 음수인 것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그리고 넣으면 돼요, 이제.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3K의 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하기 3은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네 단순 계산이니까 2차 함수. 됐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축의 위치와 제한된 정의역 사이 관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거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11번. 되게 문제가 심플하게 나왔다. 저거의 최소를 구하래. 정리를 해보면 2의 x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승분의 1이야. 2의 x승을 종전과 같이 t로 치환해버리면 문제가 t 더하기 t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딱 봐도 뭘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딱 보니 모르겠어? 저거 2차 함수야? 아니지. 뭐 어떤 거? 산술계 써야지. 산술계 언제 써? 곱했을 때 문자 약분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산술계가 써야 되겠지. 저거 산술계가 써야 돼. 즉, t 더하기 t분의 2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 최소값은 2루트 2가 되는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등호 성립 조건. 유진아 뭐야? 두 개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t가 t분의 2일 때, 즉 t제곱이 2일 때, 즉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근데 양수여야 하니까 그냥 루트 2일 때 t의 원래 정체는 2의 x승, 즉 x가 2분의 1일 때 해서 언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2분의 1일 때 최소는 2루트 2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얘 최소값을 구해라.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치환을 하려고 봤어.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앞에서 한 것처럼 내가 요걸 t로 치환하면 문제가 t제곱분의 1, t분의 1 이렇게 바뀌어. 2차 함수로 못 풀잖아. 앞에선 저걸 치환해갖고 2차 함수로 풀었지. 저게 안 되네. 그럼 결국은 2의 x승만 t로 치환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앞에서 얘를 배운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요거 자체를 치환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얘 자체를 치환할 거예요. 얘를 t라고 놓으면 이때 범위는 산술 기하에 의해서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죠. 왜냐면 이 루트 AB 했을 때 A랑 B 곱하면 1 돼버리는 거니까. 제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럼 얘가 t면 앞에 있는 요거는 2의 x승의 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 t제곱 빼기 2가 되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알겠어? 네. 그럼 요거에다가 빼기 2t. 이때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 문제인 거야. 딱 보아하니 축이 1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지. 2 넣으면 되죠. 따라서 4 빼기 2 빼기 4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밑에 거 풀어보십시오. 3개. 기본 형태가 밑이 같을 때야. 밑이 같게 나오고 지수가 다르게 나왔어. 근데 걔네가 같은 값이어야 된대.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당연히 fx가 gx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때 밑을 a로 준 이유는
밑이 어떤 1이 아닌 그냥 숫자인 걸 상징하고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3의 fx승이 뭐 3의 gx승이랑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때는 f랑 g랑 같아야 당연히 두 개씩이 같겠지. 응. 그 다음 밑이 달라. 그리고 지수가 어떤 식으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등식이 성립할까를 생각해 보는데 밑이 일단 다르잖아. 그러면 밑과 관계없이 지수가 무엇일 때 항상 같니? 그렇지. 바로 그거야. 따라서 f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밑과 관계없이 언제나 얘는 이퀄이 성립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만약에 밑이 같은데 지수가 달라. 같은 형태처럼 보이지만 x로 잡혀있기 때문에 밑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밑도 막 2, 3, 4, 5, 6, 7, 8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은 경우 는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지수가 다르다면 밑이 무엇인 경우 항상 는이 성립하니? 지수는 다른데 밑이 뭐면 그렇지. x가 1이면 저건 항상 성립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밑과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시고 움직일 수 있다면 걔네가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애들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3번. 첫 번째, 2의 x제곱 빼기 3이 4의 x승과 같대. 요거는 밑을 2로 딱 픽스시킬 수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요런 애인 거야. 그냥 요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이 2로 고정되어 있으니 걔네가 같으려면 지수가 x제곱 빼기 3이 2x랑 같으면 되겠다. 라는 거죠. 둘을 동시에 그쵸. 같으면 되는 거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해서 인수분해 예쁘게 해가지고 x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없으니까 그냥 뭐 요거랑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얘도 밑이 3으로 딱 통일되네. 이렇게 고쳐가지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만 일치하면 요 방정식은 그냥 풀리게 되겠다. 얘 그냥 푸시면 되고요. 세 번째. 4분의 3의 x제곱 3x 3분의 4의 2x 플러스 6 요거는 역수네. 그럼 이때 지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역수로 뒤집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일치할 수 있지? 이렇게 밑 같게 만든 다음에 지수가 같다라고 해주면 문제가 그냥 바로 풀리는 거지. x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 필수 예제 14번 그냥 계산은 넘어갈게요. 4 곱하기 2의 2x승 빼기 9 곱하기 2의 다음의 값을 푸시오. 풀란 얘기는 x값을 구하란 얘기지. 항상 반복되고 있는 거듭제곱을 치환하는데 지금 딱 봐도 2의 x승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걔를 치환하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깁니다. 정의역을 바탕으로 공역의,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t면 요건 뭘로 바뀌어? 2x승이 t니까? 그렇지. 그래서 4t의 제곱 빼기 9 곱하기 요건 뭘로 바뀌어? 그치, 4t가 되지. 저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못 풀더라고. 이렇게 지워주고 4로 약분을 합니다. 4, 8에 32 예쁘게 t값이 잡히네요. t 빼기 1은 0. 그러면 2x승이 8이 되거나
얘가 1이 됩니다. x는 3이 되거나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밑에 거 풀어보십시오. 자, 요거는 밑과 지수가 전부 다 미지수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밑도 뭔가 바뀔 수 있고 지수도 뭔가 바뀔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 첫 번째, 밑이 같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지수가 같다면 하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밑이 같다면 지수가 지금 같으니까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래서 x가 1이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지수가 같다면 지수 xx 똑같네. 그럼 이때 그러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는데, 그러면 1번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과연 밑과 상관없이 얘는 지수가 뭐면 같다가 될까? 이게 지수가 같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밑이 다르다면, 그래. 처음부터 얘를 밑이 다르다면이라고 가정하고 보는 게 낫겠다. 그럼 지수가 뭐가 돼야 돼? 그치,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뭐 언제나 성립할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저게 끝나는 거고,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밑이 같다면,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x 플러스 2가 x제곱 빼기 4랑 같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3, 2, 6.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 3이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없겠네. 그럼 버려. 두 번째, 밑이 다르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밑이 다를 수가 있어? x 빼기 3, x 빼기 3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밑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좀 그렇다. 그러면 지수와 상관없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네. 지수와 상관없이 밑이 뭐면 항상 일치하니? 밑이 1이면 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일치하지. 그래서 얘를 1로 맞추는 거지. 즉 x가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얘네가 아니야. 그 다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얘를 생각해 보는 거지. 얘처럼 다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를 수 있는 걸 다르게 잡았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돼요. 다르게 잡을 수 있는 걸 다르게 잡았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걸 지수와 상관없이라는 건 다르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다르게 봤을 때 밑이 어때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잖아. 됐죠? 네네네. 그럼 이제 밑에 거 두 개를 풀어보십시오. 밑이 더 작은 애를 치환을 하고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애들의 변화를 만들어 준다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진 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식의 근은 얘가 얘니까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이 식의 근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둘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둘을 합해야 돼요? 둘을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알파 더하기 베타란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식의 입장에서는 두 근의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3의 0승이니까 얘는 0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거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필수 예제 17번.
방정식 얘가 3의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에서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하고 바로 판별식 써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절대로 안 될까? 그렇지. 모든 실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고 저식을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꾸면 2는 4, 4, 3, 12t 이렇게 바꾸고 나면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의역의 제한 범위가 걸려버려. 그러면 내가 만약 근을 이렇게 해서 마3 하나랑 마2 하나로 하면 내가 보는 곳에는 근이 아예 없거든. 그럼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에 모순이 생기잖아. 따라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는 거 절대 아니고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플러스 K라고 하는 상수항을 뒤로 넘겨놓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2T라고 하는 부분과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상수의 교점으로 애들을 분석할 거야. 얘는 2차 함수고요. 근이 0과 12가 되겠지. 0보다 큰 쪽을 볼 거기 때문에 구멍 뚫고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는 보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K를 어디에 그어야 마이너스 K를 어디에 그어야 교점이 두 개가 생길까? 이렇게 그어야겠지?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움직이는 범위 설정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가운데 6을 집어넣으면 맨 밑에 요 값이 66에 36에다가 6이 12, 6, 1은 6, 72니까 마이너스 36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K 범위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 잘 자르셔야 돼요. 밑에 거 풀어보십시오. 이거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고 요식을 정리를 하면 2t 제곱 빼기 t 플러스 k는 0이 될 거야. 그리고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주어진 식의 근이겠지. 그럼 합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두 근의 곱이 필요할 건데 이때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2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5승인 거지. 따라서 32분의 1이 2분의 k가 되니까 k 값이 16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76번 얘는 보자. 3의 k승을 t로 치환해가지고 바로 쓸게요. t 플러스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식 전체에다가 t를 곱해서 애를 바꿔줄 거야. t의 제곱 3t k 플러스 1은 0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이거 어차피 등식이니까 바꿔도 어차피 모양은 똑같을 거라서. 해주고 나면 t제곱에 빼기 3t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이 0이랑 3이니까 0하고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들려면 k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야 되겠다. 그럼 딱 가운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애를 찾아주면 2는 4, 3, 3은 9 2분의 3 했더니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3은 9 4분의 9, 9, 28 마이너스 4분의 9네.
그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커야 되고 0보단 작아야 되겠지. 한 마리를 3시간 후에 봤더니 A의 3승마리로 증식이 되는 거지. 한 마리는 3시간 후 A의 3승마리로 증식이 되는데 나한텐 10마리가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10마리가 3시간 후에 증식한 양이 나오는 거겠지? 근데 그게 총 80마리가 되었대. 그럼 당연히 A의 3승은 8이고 A는 2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식을 한 판 정리해. 그런 다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니? 그러면 10마리를 A에 T시간 동안 증식을 시켜서 그때 값이 2560이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A가 2라는 걸 방금 알았으니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2의 몇 승이 256이니? 따라서 T는 8 하고 단위 붙이면 되겠죠. 시간 후 이렇게. 문제 다 풀이 식이 있어요. 이거 읽기 싫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77번, 78번 해보십시오. 자, 봐봐. 이차함수 형태로 바꿀 건데 어쨌든 간 실근이 알파밖에 없대. 여기서 x값이 알파밖에 없으면 내가 2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쟤를 t제곱에다가 at 빼기 4a는 0으로 바꿔도 이 식의 실근은 2의 알파승 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때 보는 2의 알파승은 당연히 t의 범위가 0보다 큰 쪽에 저거 한 개뿐인 거야. 왜냐면 2차 함수가 어떻게 이게 한쪽만 이렇게 걸려. 이렇게 나머지 걸리겠지. 근데 내가 보는 곳이 0보다 큰 쪽인데 거기서 한 군데만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한 군데 걸리는 그 알파가 심지어 1과 2 사이에 껴야 돼. 그러면 이때의 이 근은 t값인 거잖아, t값. 이때 이 근의 위치는 넣어서 보면 2보다는 크고 근이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겠지? 그림을 그려보자. 근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문제야? 근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잖아. 그치? 근의 분리지. 근의 분리는 기본적으로 한 판 축 3개를 하지. 근데 두 근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으면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판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서. 즉, 요 식을 ft라고 놓으면 f2는 0보다 작고 f4는 0보다 커요 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지. 이건 근의 분리 문제인 거니까.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넣어서 찾으면 돼요, 이제부터. 4, 2a, 4a, a. 4 넣으면 16. 뭐야, 0보다 그냥 크네. 그럼 이것만 답인 건 거지, 뭐. 얘는 증가함수면은 그 a의 x승, 아니야, a의 fx, a의 gx 이렇게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얘의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지수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얘의 방향을 반대로 받으면 된다. 그냥 이게 다예요. 지수 부등식은. 당연한 거 아니야? 감소함수면 반대로 될 거 아니야? 그 위에 x값이랑 y값이랑 그 값이. 그냥 그거예요. 필수 예제 19번을 볼게요. 첫 번째. 자,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 밑을 먼저 같게 해줘야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밑을 2로 통일시킬 거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5승에다가 2x 빼기 1로 바뀌어. 바꾸고 났더니 밑이 1보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그래프 개형인 거지? 그럼 지수는 그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얘를
풀면 끝. 정의역의 범위는 따로 제한이 없잖아. 지수함수에서. 그냥 끝. 그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0.2에 3x 빼기 5가 있고 그 밑에 25분의 1이 있는데 25분의 1이 뭐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승. 그러면 5분의 1이 0.2인 거니까 어차피 같은 패턴인 것이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라서 이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서 지수가 받으면 되는 건 거야.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어. 196번에 우리 다 풀지 말고 두 개만 풀어보자. 196번에 2번이랑 3번만 풀어보시고요. 197번 해보세요. 이거랑 이거잖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밑을 맞춰야겠지. 밑을 4분의 5로 맞추면 4분의 5에 x 플러스 2승이 있고 얘는 4분의 5에 몇 승이 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것도 밑을 2로 맞춰야 되겠지. 그러면 앞에 2루트 2가 어떻게 바뀌어? 이게 몇 승이야? 자, 2루트 2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어. 2의 1승이랑 2의 루트이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2의 2분의 3승이지? 그럼 2의 2분의 3승에다가 x 플러스 1을 하고 그걸 2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 한 걸로 분석해주면 되겠죠. 또 됐어요? 질문할 거? 네, 없으면 다음. A의 x승이 반복되고 있는 부등식의 꼴을 보도록 합시다.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방정식 한 거랑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인데 일단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만들고 똑같이 2t제곱에다가 5t에다가 2 이렇게 똑같이 풀어. 2차 부등식 풀듯이. 2는 2, 1, 2는 2, 뭐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t가 2분의 1이 하나가 나오고 2가 나오는데 이쪽이니까 큰 작작이라서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겠다. 단 t는 0보다 커야 하니까 요 범위를 하나 딱 설정해줘야 되겠네. 근데 난 t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찾고 있는 거라서 요걸 다시 x로 바꿔줍니다. 2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2의 x승, 얘는 2의 1승. 그러면 2의 x승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요거는 딱히 x의 범위가 안 생겨. 여기서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생기고 여기서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생기는 거지. 그죠? 네, 1도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거를 풀어보시는데 다 풀지 말고 198번에 2번이랑 199번을 한번 해볼까?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서 t제곱에 플러스 at 플러스 b로 놓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또는 2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t의 범위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다. 또는 t가 2의 2승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문제에서 저걸 풀면 저렇게 돼요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는 범위일 텐데 2분의 1이랑 4가 나왔다는 건 얘와 얘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의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인 건 거지. 근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그럼 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바꾼 거고
b는 두근의 곱 이렇게